우리 이제 신경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마치 모두 신경이 없는 것처럼, 그렇죠? 자, 우리 신경계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로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보는 거야. 자, 근데 저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우리 끝나는 거 알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판단할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누구에 대해서 얘가 신경, 자, 누구야 얘가 세포인 신경, 우리 몸에 그 신경세포인 누구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먼저 신경계의 기본이 뭐냐면 뉴런이야. 자, 누구라고요 얘들아? 뉴런. 그렇지. 우리 몸에 누구를 이루고 있는 신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루고 있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단이야. 그래서 뉴런은 누구야 얘들아? 신경계를 무엇하는 구성하는 구조적 그 다음에 구조적 기능적 무슨 단위다 얘들아? 기본 누구요? 단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뉴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교과서는 굉장히 많이 축소된 거예요. 선생님 힘들게 선생님의 엄마네 집에서 찾아서 사실 2004년도 오투과학을 찾아냈어요. 네. 2004년도 오투과학이 있더라고요. 저희 와,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배우면 여러분들은 미칠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요 여기 취약된 내용으로는 솔직히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부에서 힘을 못 써. 그래서 오늘 힘쓸 수 있게 조금 이제 얘네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업을 할 건데, 자, 신우 여기 봐야 돼. 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저 혼자 왜 이러죠? 지금 여자친구 없는데? 안 쳤잖아요. 웃기니까 안 했는데. 자, 볼게요. 남자친구 있으니까. 너무 생각나요. 그래요. 자, 기쁜 존재죠. 자, 그럼 볼게요, 얘들아. 우리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아우, 진짜. 지금 하나다 먹을 거 갖고 싸우는 거 같아. 자, 볼게요, 얘들아. 세포니까 뭐가 있어야 돼, 얘들아? 세포의 핵. 그쵸? 핵을 담고 있는 본체를 중심으로 신경세포는 외부의 자극을 무엇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해서 자,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있고요. 여러 개가 있죠. 그 다음에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요렇게 비엔나 소시지 같은 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요렇게 뻗어나가는 또 다른 돌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요게 나왔었거든요. 요거 기말고사 범위였는데요. 책을 딱 열자마자 바로 덮었어요. 저 그림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근데 이제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딱 한 번 그려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수초 같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우리가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수상돌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칠판 보세요. 그 다음에 핵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경세포의 본체야. 그래서 신경 무슨 체라고 얘기합니까? 세포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뒤에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달려있는 하나의 축을 중심으로 한 돌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축삭돌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축삭돌기. 그치? 근데 옛날 교과서에는 축색돌기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름이 살짝 바뀌기도 하는데요. 수상돌기는 말 그대로 무엇한다라는 거야. 외부의 신호들을 무엇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받아들인다라는 한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무엇합니까? 외부 자극을 무엇하는 부분이다? 수용하는 부분이다. 인지하는 부분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신경세포는 신경세포의 본체 있죠. 이거는요, 이 신경세포 자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주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신경세포체고요.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는 거는 돌기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인 자극을 이렇게 전달을 하죠. 그래서 축삭돌기가 자극을 무엇한다?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 뉴런 하나로는 우리는 어디까지, 얘들아? 외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어디까지? 뇌까지 전달할 수 없어요. 자, 저런 뉴런이 한 개가 연결돼, 여러 개가 연결돼, 여러 개가 연결되는 거고, 이러한 뉴런이 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적게 들어있어, 얘들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이때 이 축삭돌기의 끝부분이 또 다른 뉴런과 연결이 됩니다. 자, 또 다른 뉴런과 연결될 때 또 다른 뉴런의 누굽니까, 얘들아? 신경세포체의 누구요, 얘들아? 수상돌기와 이런 식으로 딱 붙어 있지 않아요. 살짝
그리고 이 누구는요 얘들아 또 다른 누구요 신경세포체 요렇게 해서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자 맞죠? 요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요 부분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뉴런의 누구요? 축삭돌기 말단 그 다음에 다음 뉴런의 수상돌기 앞부분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딱 붙어 있는 건 아니고 살짝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극이 어떻게 전달되냐? 앞에 있는 뉴런에서 뒤에 있는 뉴런으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이 전달됐는데 지금은 중등부에서 그 아세틸콜린까지 언급하지 않아요. 그 화학 물질이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앞에서 뒤로 화학 물질들이 이렇게 전달이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뉴런과 뉴런의 연결 부위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냅스. 뭐라고 합니까? 시냅스. 의학적으로는 저 시냅스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서 예전에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근데 지금 중등부에서 애들이 용어 배우는 게 많다 해서 이 부분을 없앴는데요.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시냅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저 새끼가 미쳤나? 환각 상태에 빠졌나?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앞에 있는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아세틸콜린이 끊임없이 과다하게 분비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친구 외경을 보고 선생님 친구가 지나가는데 여기 통닭이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예전에 어떤 청소년이 이제 약물을 흡입한 거지, 마약을 한 거지.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진짜 음식으로 보여서 칼로 난자한 적이 있어. 근데 자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누구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약물을 잘못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멈추지 않고 누가 나오는 거야? 과도한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무슨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야?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상적으로 누구야 얘들아? 신경세포의 본체가 조절해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자극의 전달 방향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얘가 전달하고 얘가 받아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뉴런은 자극이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갔어요? 그 뉴런은 이제 무엇합니까? 자극을 다시 갖고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극을 올려보내는 뉴런이 있는가 하면 다시 무엇하는 뉴런은 따로 있어요. 내려보내는 뉴런은 따로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렇게 뉴런이 구별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누구의 종류로 들어갈 거냐면 뉴런의 누구로 들어갈 거야? 종류로 들어갈 거야. 뉴런의 누구로 들어갈 거야? 얘들아? 종류로 들어갈 거야. 자, 뉴런의 종류에 먼저 이제 자극을 받아들이는 뉴런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감각전 중에 나는 온점의 개수가 남들보다도 굉장히 적은 것 같아. 추위를 정말 많이 타. 내가 봤을 땐 냉점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차가운 공기는 정말 많이 인지해.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데 온점이 적은 거지.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화상 입었던 사건 얘기했었나요? 선생님이 이제 그 한참 아가씨 때 치마 입고 다닐 때 학원 책상 밑에 전열기, 전열기를 갖다 놨었어. 그리고 이제 추우니까 거기다 이제 열선을 틀어놓고 다리 꽂고 앉아 있었어. 근데 이제 교무실에 어떤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어디서 고무탄 내가 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고무탄 내가 나? 아 빨리 자기 아래 부분 전선 탄 거 없나 보세요. 불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무도 안 탔다는 거야. 누가 도대체? 그래서 내가 봤어. 깜짝 놀랐어. 어머 선생님 여기 스타킹이 녹은 거야. 탄 거야. 그래서 못 느꼈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빨갛게 이제 멍처럼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 이거 어떻게 보니까 나야. 그래서 열선을 껐어. 그리고서 수업을 들어갈 때 이제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여기 검정 스타킹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 그래서 이제 컴퓨터용 사이즈로 막 칠했지. 칠하면서 이제 그거에 수업을 들어갔어. 수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애기들도 왜 이렇게 옷 입고 놀다 보면 바지가 이렇게 슬슬 내려가는 것처럼 스타킹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애들이 선생님 그거 뭐예요? 구멍 나나 봐. 이제 그때마다 이제 검정색 사인펜으로 칠한 거야. 칠하고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봤어. 집에 와서 봤더니 이제 선생님 엄마가 너 다리에다 무슨 색을 칠해놨는 거야? 이제 막 닦았어. 깜짝 놀랐어. 아니 완전 정말 피부가 고기처럼 익은 거야. 그 못 느꼈어.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3도 화상이라는 거야. 야, 온점이 그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그 전기장판 깔고 자잖아요. 내가 깔고 잔 전기장판에 겨울에 우리 가족이 못 들어와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네 삼촌이 우리 집에 왔다가 내가 있는 전기장판에 유정아 따뜻한 곳 없을까? 해서 내 방 침대에 가서 누워. 그래서 선생님 삼촌이 그러더니 야 이년아 나 죽이려고 그런 거지 막 이러는 거야. 그 정도로 뜨거운 데는 잘 못 느끼는 거지. 그래서 감각점의 개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야 요렇게 해서 손에 뜨거운 게 닿았어. 손에 뜨거운 게 닿았어. 느끼고 판단하는 건 누가 판단해?
뇌가 판단하는 거야. 그럼 이 뜨거운 자극에 대한 전달이 어디까지 가야 돼, 얘들아? 뇌까지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일단 뉴런의 종류, 자, 자극을 수용하는 뉴런, 감각기관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얘를 우리가 피부라고 해요. 피부는 내 몸에서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무슨 기관이야, 얘들아? 오감 중 하나. 무슨 기관이야? 감각기관이지. 여기에 뉴런이 이렇게 붙잡혀 있어. 지금 잘 봐. 요 뉴런은 여기서 배운 뉴런이랑 살짝 다르게 생겼어. 이 친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신경세포치가 굉장히 크게 발달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자극을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체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이 달린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튀어나와 있어. 됐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우리는 어디로 전달해야 돼요, 얘들아? 뇌로 전달해야 되죠. 이때 이렇게 해서 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척추로 넘어간 다음에 척추에서 타고 올라옵니다. 척추 안에도 누가 들어있어, 얘들아? 뉴런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척추 안에 뉴런이 모여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척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척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이 척추 안에 뉴런이 모여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뉴런, 자, 척추 안에 있는 척수의 뉴런, 그 다음에 어디요, 얘들아? 뇌를 구성하는 뉴런. 이들은요, 자극을 전달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외부 자극이 나한테 위험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게 목표야. 그래서 축삭돌리가 크게 발달돼 있지 않아요. 축삭돌리가 크게 발달돼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빠르게 무엇을 해서 얘들아? 판단을 하여서 빨리 내가 반응을 보여줘야 돼, 안 보여줘야 돼? 보여줘야 돼. 그래서 요 뉴런 누구와 누구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얘들아? 척수와 그 다음에 누구를 구성합니까? 뇌를 구성하는 메인의 뉴런입니다. 저 뉴런이 망가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또 뭐도 할 수 없어요, 얘들아. 심지어 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자극을 이제 누구한테 전달해야 돼, 얘들아? 내 몸에 무슨 기관에? 운동기관에 전달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렇지? 운동기관에 전달을 해야 되고요. 자, 이 운동기관에 전달하는 뉴런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얘가 이제 누구에다가 운동기관이 누구야, 얘들아? 근육. 요런데 이제 뉴런이 연결되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운동기관이 그 쉬스하고 그러는 기관인가요? 쉬스하고 그런 기관에도 근육이 들어있잖아. 그치? 네. 근육이 없으면 그런 조절이 안 돼. 여러분들 일명 우리가 방광이라고 하는 그 소변이 모이는 주머니 있죠? 네. 그 부분도 어느 정도의 근육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수축과 이완을 합니다. 이게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방비적으로 소변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얘네들이 다 운동기관으로 이렇게 이제 근육 이런 것들로 되어 있죠. 자, 그럼 볼게요. 뉴런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얘네들은 이제 반응을 보여주는 기관. 그래서 얘네들을 반응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원래는 운동기관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반응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얘네들 보면 먼저 외부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감각기관과 연결된 뉴런. 요걸 우리가 무슨 뉴런이라고 얘기합니까? 감각 누구라고 얘기해요? 뉴런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뉴런이 바로 누굽니까? 연합 뉴런입니다. 무슨 뉴런이라? 연합 뉴런. 그렇지? 자, 그럼 연합 뉴런의 메인. 얘는 자극을 수용한다 그랬어. 얘가 자극을 무엇합니까, 얘들아? 자극을 인지.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판단. 그 다음에 다시 무엇합니까? 자극에 대한 적당한 내용을 무엇합니까? 지시하는 게 바로 연합 뉴런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여기 있는 게 바로 무엇이에요? 운동 뉴런이 됩니다. 자, 무슨 뉴런이 돼요, 얘들아? 운동 뉴런. 운동 뉴런이 저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뉴런의 종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을까요?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뉴런의 종류들이 구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요, 조금 덜 느낀다 해도 판단을 못하는 건 곤란해요. 그래서 주로 척수와 뇌를 구성하는 연합 뉴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몸에 무슨 신경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중요해. 그렇지. 얘가 중추신경이야. 그 다음에 너네 봐봐. 내 몸의 피부, 눈, 그 다음에 누구야 얘들아? 코, 입, 그 다음에 손, 발 이런 것들은 내 몸의 끝부분이야. 그래서 내 몸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런 부분을 우리가 내 몸의 무슨 부위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말단 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부인 얘들아? 말단 부인. 됐을까요? 추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감각 뉴런, 운동 뉴런이 내 몸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얘들아? 말단 부위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내 몸에 무슨 신경이라 말초신경을 이루는 뉴런이다. 얘네들이 무슨 신경을 이루는 뉴런이다? 말초신경을 이루는 뉴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됐을까요? 됐어? 네. 자, 머릿속에 들어가죠. 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자, 자극에 누구요? 전달. 자극에 누구로 들어갑니까? 전달. 자극은 어떻게 돼? 외부 누구요, 얘들아? 자극이 옵니다. 그래서 내 몸에 무슨 기관에서 받아들여요, 얘들아? 감각 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이 됩니까? 감각 누구로 전달돼? 뉴런. 그치? 그 다음에 무슨 뉴런이더라? 연합 뉴런. 맞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연합 뉴런 다음에 무슨 뉴런? 운동 뉴런. 맞아요? 그치? 그리고 무슨 기관으로 갑니까? 반응 누구요? 기관으로 가서 우리는 누가 보여지는 거야? 자, 근육을 움직여서 반응을 보여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반응이 보여지는 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극의 전달에 대해서 확인했어. 이제 누구로 들어갈 거냐면 말 그대로 이들이 집중되어서 분포되어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누구로 들어갈 거야? 신경계로 들어갈 거야. 무슨 계로 들어갈 거야? 신경계. 선생님. 자, 네. 근데 그 외에 운동 기관이 아니라 운동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 원래는 운동기관이야. 그런데 여기 교과서에 운동 반응 기관으로 바꿨죠? 운동 기관이라고 해도 안 틀립니다. 아니 용어를 왜 자꾸 이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자, 의미도 없는 용어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우리 무슨 계에서 들어갈 거야? 신경계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무슨 계얘들아? 신경계. 자, 그런데요. 이런 게 있어요. 군대에서 뭘 하다가 이렇게 어디 비인 거야. 활동을 하다가. 그런데 이때 뭔가 들어간 세균이 이 신경세포의 본체를 잘못 자극하면 이 해관에 있는 유전자 중에 이제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애가 발동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상한 질병이 멀쩡히 평생 21년을 살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은 이제 아들을 군대를 보내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는데 선생님 남편이 장교 출신이잖아. 남자는 군대를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듣기 싫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를 데리고 고등학교 때 유학을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우리 애도 군대를 가기 싫어. 유학을 갈까 봐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제일 아이를 군대를 안 보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 미국 무슨 권을 타야 돼? 시민권을 타야 돼. 제일 빠른 방법이 뭐야? 내가 미국으로 시집을 가는 길이야. 선생님한테 뭐라 그래? 엄마,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 엄마, 언제 시집가 미국으로? 아빠 뒤에 있는데. 아빠 신경도 안 써. 근데 선생님 그때 그 군대에서 봤었어. 군대에서 봤었는데 그 TV에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유전자의 일부를 건드리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해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통풍이라고 해서 바람만 불어도 칼로 피부를 베는 듯한 통증이 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평생 괜찮았어, 안 괜찮았어? 괜찮았어.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한 거야? 한번 상처가 났는데 제때 치료를 안 해. 그럼 그때 들어온 세균이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신경계가 안정됐다라는 건 굉장히 무엇한 거야, 얘들아? 축복적인 것도 마저 들려, 얘들아? 맞죠. 그런 이상이 없이 산다라는 것도.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얘들아. 치과 치료 갔어. 신경이 너무 예민한 사람은 치과에 마취를 하고도 통증을 느끼는 거 마저 들려? 맞죠. 선생님은 치과에서요, 마취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박수 쳤어. 내가 봤을 때 신경계도 잘 발달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학원에 수업을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요. 마취를 선생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겠어요? 아니요, 저 시간 너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선생님이 치료를 하는데 정말 아팠거든요. 꽉 참았어. 의사 선생님이 저쪽에 누워있는 환자들까지 다 일어나게 해서 박수! 선생님 엄청 박수 받았어. 다른 환자까지. 그래서 신경계는 얘들아 사실은 둔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경계 전체가 우리 몸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 분포되지 않은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는 한데 우리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정확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머리 저 정도로 크지 않나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 무엇 합니까, 얘들아? 뇌. 그 다음에 어디야, 얘들아?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누구야? 척수야. 이 부분에 무슨 뉴런이 가득 들어있어요, 얘들아? 이 부분에 무슨 뉴런 가득 들어있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연합 뉴런, 그치? 이 부분에 가득 들어있는 뉴런이 무슨 뉴런? 연합 뉴런, 그치? 이렇게 연합 뉴런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신경이라고 얘기한다고 얘들아? 그렇죠. 중추 무슨 계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중추신경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팔다리지. 팔다리. 그 다음에 팔과 어디요, 얘들아? 다리. 팔과 다리. 그 다음에 어디, 얘들아? 내 몸의 내장기관에도 신경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팔과 다리,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 가득 차 있는 뉴런. 이게 무슨 뉴런이야, 얘들아? 감각 뉴런과 그 다음에 무슨 뉴런? 운동 뉴런으로 채워져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얼굴도 운동 뉴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치?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뉴런, 얘를 우리가 무슨 신경계라고 얘기해요, 얘들아? 말초 무슨 계라고 얘기해요? 신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굴에도 있어요. 12쌍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무슨 신경계라 말초신경계로 나눠지는 거 맞아, 들려요라? 맞죠? 그러면 우리 먼저 무슨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무슨 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무슨 신경계? 중추 무슨 계로 들어갑니까? 신경계로 들어갑니다. 자, 중추신경계에 뭐가 있냐? 일단 어디가 메인이야? 어디가 메인이야? 네. 뇌가 메인이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자, 저거 누구 옆모습이야? 코가 정무야, 굉장히 정무. 너무 코 저렇게 높아요? 어? 진짜 정무. 자, 저렇게 코가 높아요. 자, 괜찮은데요? 저코 아니고 후기. 자, 그럼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기 이렇게 차 있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대뇌. 맞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소뇌. 그치? 자, 대뇌와 소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간뇌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얘들아? 간뇌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중간뇌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내려오다 보면 연수, 그 밑에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척수가 이렇게 근데 있어요. 저거 어떻게 그려요? 연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연수는 사실은 척수와 연결되는 중간 부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잘생겼네.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해서 요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아랫부분이 연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뇌, 소뇌, 그 다음에 여기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간뇌.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누가 있냐면 중간뇌가 있어. 누가 있어, 얘들아? 중간뇌. 그런데 왜 중간뇌라고 했는지 모르겠어. 원래는 중뇌야. 간뇌, 중뇌 이렇게 표현했었어. 간주 여기 없어요. 종류가 좀 더 익숙한 느낌이지. 응. 간주가 여기 어디 있는 간뇌가 왜 없어요? 있어. 있어. 네. 간뇌 있죠. 자, 얘 그러면 장애가 심각한 거고요. 살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있냐면요. 자, 중간에 아래로 내려오면서 여기에 누가 있어요, 얘들아? 연수. 연수가 있어요. 그치. 자,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존재하는 요 부분 있죠. 자, 연수에 쓸내용이 많아가지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는 부분, 요렇게 해서 내려오는 부분, 요 아랫부분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척수. 이렇게 존재를 하세요. 자, 일단 대뇌는 어떤 것들을 해요, 얘들아? 기억, 그치? 판단, 그치? 이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무엇이에요, 얘들아? 대뇌야, 그치? 그래서 대뇌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앞을 뭐라 그래? 전두엽, 측두엽, 후두엽, 두정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대개 전두엽에 이성적인 기능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야. 건물에서 공사하는 공사장 인물 중에 하나인데 집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인자하신 아버지였어, 진짜. 그런데 어떤 날 어디서 공사장에서 튀어나온 나무 막대기 하나가 쇠꼬챙이 하다가 여기를 찔러놨어. 쭉 해서 이렇게 통과했어. 쭉 해서. 그런데 정말로 뭐였냐면
뉴런을 한 개도 안 건드려. 이 시신경. 여기서 찔려서 이렇게 나왔어. 그런데 시신경을 하나도 안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이 얼굴 사이로 들어간 부분에서 시신경을 하나도 안 건드려서 이 분이 이제 시각에는 문제가 안 생겼어.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 수술을 이제 안정적으로 끝냈어. 그리고 이 아빠가 이제 회복한다고 집에 돌아왔는데 전혀 볼 수 없던 예전에 아빠랑 전혀 볼 수 없던 다른 사람인 거야. 몸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물건을 때려 부시고 화를 내고 심지어 아이들을 때리고 그래서 이제 아빠를 모시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그 막대 꼬챙이의 끝부분이 어디를 찌른 거야 아니라 전두엽 부분을 건드린 거야. 그래서 이성을 판단하는 세포의 일부가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분은 항상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조금만 상황이 안 좋으면 흥분된 상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회복시킬 수가 없어. 회복시킬 수가 없어서 이미 세포가 그걸 건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술을 먹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술을 끊어야 되는 이유 이제부터 끊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술은 얘들아 흥분제가 아니라 무슨 제가 아니라 진정제야. 진정제야. 그래서 뭐 하냐면 원래 전두엽이 흥분해 있어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전두엽이 뭐에 있어야지 얘들아? 흥분해 있어야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술을 먹으면 전두엽을 뭐해? 진정시켜. 많이 진정시키지. 그래서 심지어 술 먹고 집에 가기 전에 진정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그런데 앞부분에 진정돼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이 진정돼서 길거리에서 진정된 사람들 있죠. 요게 그래서 사실은 진정제예요. 알코올이 흥분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이건 도수가 높을수록 이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진정되죠. 그래서 원초적인 인간으로 가는 거예요. 개처럼. 알겠죠? 여러분들 이제 왜 끊어야 되는지 알겠죠? 밤마다 한 잔씩 먹고 자는 거 이제 그만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밤마다 반주를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술 이제부터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소뇌가 무슨 기능을 담당하냐면 소뇌가 무슨 기능을 담당해요? 운동 기능을 담당해요. 무슨 기능을 담당해요? 운동 기능을 담당해요.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어. 뒤로 자빠졌어. 정신은 멀쩡해. 일어나세요 하는데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는 거야? 소뇌가 다쳐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네 집 근처에서 6살짜리가 우리 집 계단, 우리 집에 지네 엄마 있는지 보려고 오다가 뚝 떨어진 기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첫 번째 계단 내려가 발 버티다가 내가 뚝 떨어진 거야. 그래서 너 괜찮니? 해가지고 선생님이 손을 잡아주는데 걔가 괜찮아요 언니 하니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야 왜 못 일어나? 그래서 우리 엄마 나중에 뛰어나왔어. 이때 얘가 순간 손에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근데 나중에 회복이 됐어. 근데 이 소뇌가 누구랑 연결돼 있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귀에 있는 누구예요 얘들아? 달팽이관 아니죠. 달팽이관 청각이잖아요. 누구 있었어요 얘들아? 반고리관과 누구요? 전정기관. 그치?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이 우리 몸의 무슨 감각기관이야? 평형감각기관. 걔가 자극을 받을 때마다 신호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소뇌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그 기관과 소뇌가 잘 판단하잖아요. 유독 누구를 잘 잡는 애가 되는 거야 얘들아? 어디서도 균형을 잘 잡는 애들이 되는 거야. 체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무엇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간뇌와 누가 있어요 얘들아? 중간뇌라는 게 있죠. 자, 간뇌가 모든 뇌에 어디에 껴있어요? 딴 데 부분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지금 머릿속에 넣어. 간뇌가 얘들아 모든 뇌에 어디에 껴있어요 얘들아? 사이에 껴있죠. 그치? 그래서 제가 어떤 특징을 봤냐면 간뇌가 모든 뇌 사이에 껴서 자 모든 뇌 사이에 껴있으니까 얼마나 따뜻하겠어. 제가 체온 조절에 준수야. 무슨 조절 얘들아? 체온 조절에 준수야. 외부 환경이 추워지던 더워지든 간에 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게 누구야 얘들아? 간뇌야. 자 생명하고 직결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간뇌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이 안 돼. 그럼 그냥 몸 차가워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몸이 차가워지거나 더워지거나 그치? 큰일 나지. 땀.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지금은 나이 들어서 갱년기에서 땀이 나는데 선생님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천호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도 땡볕에 걸어와도 땀을 안 흘려. 한 방울도 안 흘려. 그래서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땀 안 흘려서 땀 안 흘려서 좋겠다. 아니야. 체온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실컷 잘 걸어와. 하고 논 다음에 뭐라 그래? 아 이렇게 속이 안 좋지? 그리고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다 뱉어내. 그리고 조금 있다가 화장실에 그렇게 쓰러져 있어.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래 살려고 하는지 3년 전부터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자 체온 조절에 춤추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무슨 성을 조절해요, 얘들아? 항상성을 조절합니다. 항상성이 뭐야? 항상 내 몸을 어떤 상태이더라? 일정한 상태로 유지해 주려고 하는 성질을 뭐라 그러더라? 항상성이야. 그럼 체온 조절 말고 또 다른 항상성에 뭐 있어? 체온 조절도 항상성이야. 항상 균일하게. 그런데 또 다른 항상성에 뭐 있어? 밥 먹었을 때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혈당을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하려면 뭐 해야 돼? 얘들아? 얘네들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혈당이 갑자기 낮아져도 돼, 안 돼? 안 돼. 그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항상성 조절이라고 하는데 저걸 누가요, 얘들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감내가 알아서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있냐면 중간내가 있죠. 그치? 이 중간내가 무슨 짓을 하냐면 중간내가 위치적으로 보면 사실 누구의 뒷부분에 있습니까, 얘들아? 눈의 뒷부분에 있어요. 자, 우리 환자들이 병원에 응급하게 의식이 없는 상태로 막 구급차 타고 실려와. 그러면 그 구급차에서 환자 내리자마자 의사가 침대 위에 올라타지. 그 다음에 환자 눈을 까디진 다음에 뭐해? 프레쉬로 눈을 비추지. 뭐라 그래? 공공기준. 눈부시지 이 새끼야 이러지. 그치? 자,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자, 왜? 동공반사를 보는 거야. 자, 의사가 이렇게 하는 거야. 눈부시지 이 새끼야 눈 떠! 이래. 자, 우리 뭐 합니까? 눈을 까디진 다음에 프레쉬를 비춰. 그럼 빛의 양이 많이 들어가면 동공이 알아서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자, 그 동공 반사를 조절하는 게 중간이야. 인간은 우리 무엇 합니까, 얘들아? 외부 자극에 대해서 스스로 조절하고 겉으로 티가 나게끔 돼 있어. 그래서 중간내가 누구요, 얘들아? 누구의 운동을 조절한다? 아, 또 나왔어. 홍채의 운동을 무엇 합니까? 조절합니다. 아, 나 또 미치겠다. 당신이 자, 홍채 운동 조절.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동공반사라고 얘기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동공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알아서 사이즈가 조절돼야 되는데 의식이 없어.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 프레쉬를 비췄더니 동공이 움직이질 않아. 뭐 한 거야, 얘들아? 이 사람 뇌를 다친 거야. 죽은 건 아니야. 뇌를 다친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좀 심각해지는 거 마저 들려, 얘들아? 검사가 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합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연수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연수는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 자, 연수는요, 네. 진짜 생명과 직결된 역할을 하는 거 그치. 맞습니다. 역시. 누구예요? 역시 연수. 여러분들의 친구 역시. 연수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 친구. 이 연수가요,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친구가 알아서 무엇을 조절해요? 호흡을 조절해요. 호흡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무슨 박동도 조절해요, 얘들아? 심장 박동도 무엇합니까? 호흡, 심장 박동을 조절해요. 근데 심장이 알아서 튀어주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숨이 안 쉬어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이걸 조절해주는 게 누구야, 얘들아? 연수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연수가 우리가 이제 누구 조절을 해주냐면 땀,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배설, 배뇨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얘들아? 배뇨, 배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주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연수예요. 됐나요? 그래서 연수가 망가지면 이런 것들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얘들아? 어려워요. 됐나요? 그치? 자, 그런데요, 이 친구는 다른 것보다도 여기에서 얘네들 무슨 운동, 얘들아? 소화 운동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데 우리 소화 안 돼도 힘들죠. 그런데 연수의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연수는 얘들아 무조건 반사라는 걸 해요.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가. 무조건 반사. 자, 무엇 하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야. 누구 하는 거야, 얘들아?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반응. 이걸 무슨 반사라고 해, 얘들아?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무조건 반사 중에 먼지가 눈에 들어가면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눈물. 그치? 코에 무엇이 들어가면 검정 같은 안 좋은 물질 들어가면 세균 들어가면 뭐 나와야 돼? 콧물. 그치? 입에 뭔가가 들어갔을 때 우린 뭐 해야 돼, 얘들아? 침이 나와야 녹여서 얘가 위해 물질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 목 위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연수가 담당합니다. 목 위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누구예요, 얘들아? 연수가 반응을 해요. 그럼 이제 저기예요. 이거는 의식적 반응이에요.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친구를 때렸더니 친구가 뒤로 물러섰다. 이거 의식적 반응이에요. 저 새끼가 때릴 걸 알았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조건 반사에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자 봐봐. 자 지렁이다 이 새끼들. 자 누구예요 얘들아? 하품, 침, 그 다음에 누구야? 구토,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누구요? 콧물. 다소 더러운 건 다 연수가 담당해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돼요. 사실 예전에 뭘 가르쳤냐면 연수를 기점으로 좌우 신경계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우내에서 지시하는 게 왼쪽으로 가고요. 좌내에서 지시하는 게 어느 쪽으로 갑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내 이상이 생기면 어디요 얘들아? 좌측 마비가 오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 목 위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는 누가 책임진다 얘들아? 연수가 책임진다라는 거야. 됐죠? 그러면 척수가 하는 거 이제 척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봅시다. 자 척수는 일단 신경 전달 통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얘는요 신경 전달 무엇이 됩니까? 얘가 통로가 돼요. 교통사고로 척수가 끊기잖아요. 전달이 안 됩니다. 올라가지도 않죠. 위에서 판단한 걸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신문인가요? 식물인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뇌가 판단하지 못하지는 않는데요. 단 감각기관의 자극이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끊겼지. 팔은 움직여. 여기 밑으로 못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치? 근데 여기서 끊기지. 그럼 다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연결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절대 척수는 다치면 안 되는 거야. 뇌랑 똑같아. 정말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남자애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정말 객기로 이렇게 취직되거나 대학교 합격했을 때 애들이 이제 술을 과하게 먹고 판단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은근히 술을 먹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꽤 건물에서 떨어지는 젊은 애들이 많아. 이때 선생님 지인 중에서도 있어. 그래서 지금 한 15년째 못 깨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남자들끼리 술 먹다가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외부 건물에 있는 CCTV에 잡히기로는 정말 건물과 건물 사이에서 이 사람이 왜 떨어졌는지 몰라. 누가 밀었는지 스스로 떨어졌는지 몰라. 양쪽 건물에 미친 듯이 부딪히면서 떨어져. 그리고 의식이 없어. 그리고 정말 중추신경기가 다 망가졌어. 못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 내가 이렇게 손으로 짚잖아요. 뜨거운 거를 만지잖아. 여기가 끊기지? 그럼 뜨거운 걸 못 느낀다니까? 전달이 안 돼. 피부가 녹고 있어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남자애들 뭐 하지 말라 그래. 오토바이 타지 말아라. 아 진짜 이거는요. 그냥 생짜로 가서 내 몸에 신경계를 부시는 일이야. 야, 자동차를 타고 있어도 위험한데 오토바이는 맨몸에 와서 그런 것들이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신경계. 그거 말고도 남자애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젊은 애들 이제 객기에 뭐 이렇게 술 먹다 그런 사고들이 많아. 근데 나는 여자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라는 거는 사실 못 들어봤어. 근데 남자들은 다수가 있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친구가 과도하게 좀 술을 먹인다. 그럼 내 스스로 뭐 하지 말아야 돼. 먹지 말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신경전달 통로라고 했잖아. 얘도 누구라냐면 얘도 무조건 반사. 얘도 누구를 해? 얘들아? 무조건 누구를 합니까? 얘가 반사를 하는 거. 자, 얘도 무조건 반사를 하는데 얘가 하는 무조건 반사가 무엇이냐? 얘는요 움직이는 무조건 반사를 해요. 그래서 내 몸에 안전을 취하는 무조건 반사인데요. 뭐가 있냐면 무릎 반사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치? 요걸 하나 가르쳐 놓으면 꼭 이걸 누구한테 써먹어야 애들이? 동생한테 써먹죠? 그래서 동생이 이렇게 조그만에 앉아있는데 끊임없이 무릎을 쳐가면서 무릎 반사! 무릎 반사! 이러면서 동생한테 써먹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여기는 우리가 반드시 보호해야 될 연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무엇합니까 얘들아? 여기서 탁 치면 무엇해요? 나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해? 발로 앞으로 탁 내민단 말이야, 못 치게. 그런데 잘 봐. 이 위험한 신호가 뇌까지 가서 누가 내 무릎을 쳤네? 아유 어떤 새끼야? 기분도 나쁘고 뭔가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반응을 보여야지. 늦어. 그치? 치는 순간 바로 뭐 해야 돼? 발로 쳐서 나를 보호해야 돼. 그래서 신호가 뇌까지 안 가. 척수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야. 뒤늦게 뭐 하는 거야? 내가 반사 보인 다음에 그때 느끼는 거야.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느낌은 나중에 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반사, 생명을 무엇하기 위해서 얘들아 지키기 위해서 나타나는 반사 반응을 말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무조건 반사에서 척수가 하는 반사는 뭐가 있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무슨 반사가 있어요? 얘가 무릎 누구라고 있습니까? 얘들아 반사라는 게 있죠. 근데 팔꿈치도 마찬가지야. 가다가 툭 치잖아. 그럼 뭐 돼요, 얘들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툭 나가요, 팔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선생님이 일명 니네들한테 아따거 아뜨거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요 어떻게 하다가 이 주전자가 되게 뜨거운 거야. 근데 내가 뜨거운 줄 모르고 얘를 딱 잡았어.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딱 주전자에 손을 댄 다음에 아이 뜨거워. 이건 뭐야? 방금 끓인 건가? 아 뜨겁구나. 손을 떼야지. 이렇게 하면 뭐 녹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큰일 나요. 그래서 무엇합니까? 닿자마자 손을 무엇한 다음에 뗀 다음에 아 뜨거 이러죠. 그 다음에 앞정에 찔렸어. 눌러? 이건 뭐?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색깔 있는 앞정이 그래서 빼지 않죠. 찔리자마자 뭐 돼요? 얘들아 바로 빼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뜨거 반사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따거 반사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찔렸을 때 뜨거울 때 우리는 생명과 직결되는데 반응이 몸에서 바로 크게 이렇게 몸이 움직여야 되는 반응들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해 주는 거야? 척수가 판단해 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척수가 판단을 해주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추신경에서 중요한 것들은 배웠어 안 배웠어 얘들아? 다 배웠어. 자 아까 여기 연수가 소화기능도 담당하고 이런 것들 다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연수가 판단해서 야 지금 방광이 꽉 찼거든 소변을 가서 버리고 와야 돼 지시를 내렸어. 근데 내가 척수가 끊기잖아. 신호가 가다가 중간에 끊겨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하지 못하는 거야?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신호를 받아 못 받아 얘들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런 환자들은 이제 기저귀 같은 걸 차고 다니기도 하고 기저귀 같은 걸 차고 다닌다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되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지가 멀쩡하게 태어났다. 이거를 좀 내 스스로가 지킬 수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들아? 있어야 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타의적으로 해서도 우리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슨 신경계다라고 얘기했어요 얘들아? 중추신경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우리가 누구 들어갑니까? 말초신경계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신경계로 들어갑니까 얘들아? 말초신경계로 들어갑니다. 너무 졸린데 좀 서서 들어도 돼요. 자 말초신경계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말초신경계는 어디에 뻗어 있다 그랬죠, 얘들아? 자, 말초신경계 팔. 그렇지. 얘네들은요, 사실 얼굴에도 있어요, 없어요? 얼굴에도 있고요. 팔.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무슨 기관에 뻗어 있습니까, 얘들아? 내장기관에 뻗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팔다리 내장기관에 뻗어 있습니다. 맞을까요? 그치? 자, 그런데 얼굴 팔다리에 뻗어 있는 신경 있죠? 얼굴 팔다리에 있는 신경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않니?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치? 자, 이 말초신경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뉴런과 무슨 뉴런으로 되어 있어? 감각 뉴런과 그 다음에 무슨 뉴런?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감각 뉴런과 운동 뉴런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런데 팔다리에 뻗어 있는 애들은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 없어? 있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얘네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몸에 뻗어 있어서 내 성질대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체성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경계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신경계? 체성신경계. 그 다음에 내장기관에 뻗어 있는 신경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나요? 얘들아 사실 수화가 안 된 것 같아. 잠시만. 야 빨리 움직여 이러지 않죠. 그치? 자 수축과 이완 막 이러지 않아요. 그치?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신장이 움직일 수 야 정상기능 이러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무슨 신경계다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지 마음대로 움직여. 그렇지. 자율신경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신경계들아? 자율신경계. 그럼 이제 체성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더 우리가 논할 게 없고 무슨 신경계? 자율신경계로 넘어갑니다. 자, 자율신경계가요 크게 무슨 신경과 교감신경과 누구요 얘들아?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져요. 자, 무슨 신경과 얘들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교장 선생님이 흥분하면 부교장, 교감 선생님이 무엇합니까? 흥분을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존재를 하는 거야.
자, 우리요 교감신경은 흥분의 아이콘이야. 부교감은 그걸 무엇하는 거야? 가라앉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근육이 수축해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뭐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얘들아? 이완해야 될 때도 있죠. 반대의 기능이지.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이 완전 반대의 운동인데 이때 교감은 흥분할 때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할 때, 얘들아? 흥분했을 때. 자, 친구랑 맞짱 뜨려고 하면 흥분해야 돼. 하지? 친구랑 맞짱 뜨려고 할 때 흥분해. 이때 눈을 크게 떠야 돼? 개슴츠레하게 떠야 돼? 친구랑 맞짱 뜰 건데 이렇게 눈을 살짝 빠져.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치? 자, 그래서 얘네는요, 얘가 동공의 크기를 교감신경이 흥분하죠? 동공의 크기가 뭐해집니까, 얘들아? 커집니다. 야, 여기 봐. 부교감신경이 흥분하잖아. 동공의 크기가 커져 작아져, 얘들아? 작아져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호흡이 빨라져야 돼, 느려져야 돼? 빨라져요. 그렇지. 왜? 흥분했으니까. 자, 호흡이 빠르다. 호흡이 빨라져야 맞아요. 너네 뛸 때 호흡이 빨라지면서 에너지가 많이 나와 적게 나와. 많이 그렇지. 흥분했을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호흡이 빨라지는 거야. 그럼 부교감신경 뭐 하는 거야, 얘들아? 느리다. 맞죠? 그래서 호흡이 촉진, 억제 이렇게 표현할게요. 호흡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촉진. 그 다음에 얘가 무엇합니까? 억제 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교감신경이 흥분하잖아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지죠. 그치? 그래서 역시나 무엇 됩니까? 얘가 촉진되고 얘가 무엇 됩니까? 얘가 억제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화 운동이 있어. 무슨 운동이 있어, 얘들아? 소화 운동. 야, 너네 막 흥분했을 때 소화가 잘 돼봐. 어떻게 돼? 배고파지지. 그치? 친구랑 맞짱 딱 뜨려고 그랬다? 야, 맞짱 또 맞짱. 잠깐만.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런데 밥 먹고 시작하자. 이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무엇합니까? 소화 운동이 무엇 되는 거야? 억제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흥분했을 때 무엇하지 못해? 배고픈 걸 못 느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면접 보러 가. 굉장히 흥분하지. 무엇하게 됩니까? 배고픈 걸 못 느껴. 면접이 끝나면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그렇지 배고픈 걸 느끼게 되는 거야. 무엇합니까, 얘들아? 촉진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중등부에서는 좀 요 정도로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말고 누구도 있어요, 얘들아. 방광의 운동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방광에서 이제 무엇합니까, 얘들아? 배설. 무엇합니까? 당연히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 배설은 촉진돼야 돼요? 억제돼야 돼요? 제 촉진돼야 돼? 야, 친구랑 맞짱 뜨려고 잠깐 화장실 이러면 이거 곤란하잖아. 그치? 내가 너무 급해. 이미 진 거야. 그치? 선막 날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중등부에서는 요 선에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봤고요. 자극의 전달에서 우리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거든요. 요거를 잠시 1, 2분만 쉬고 할게요.